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선택한 데 이어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직접 통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는 등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강경한 전략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전통적 전략 문법상으로도 절대 같은 문장에 놓일 수 없는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두 지점을 같은 시점, 같은 방식, 같은 기준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닙니다. 백악관 대변인마저 군사력은 항상 선택지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정책 차원에서 공식화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린란드를 단순한 동맹국 관할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직접 규정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통적 안보 질서의 경계를 넘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나토 내부 동맹국들 사이에서조차 이례적인 반발과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반발했느냐가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이고 왜 하필 이 방식이냐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놓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단순한 뉴스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붙잡는 순간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규칙이 바뀌는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관리하던 지역에서 전혀 다른 선택지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린란드, 적대 지역과 동맹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점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나라 하나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움직임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이 한번 적용되면 그 이전의 질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한 지역에서 허용된 예외는 곧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적대국이 아니라 동맹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지금 거의 없다는 점인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쟁이 벌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전쟁이 다시 선택지로 올라왔느냐입니다. 최근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질서의 재정렬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혼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누가 예외가 되는지, 누가 보호되고 누가 다시 계산되는지의 기준이 다시 정해지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재정렬의 중심에 지금 미국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연설이나 선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사건들은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갑자기 문제가 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이 20년 넘게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 석유가 미국의 통제망 밖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차베스 정권 이후 베네수엘라는 반미 노선을 분명히 했고 석유 수출 구조를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제재와 고립이었습니다. 금융 제재, 원유 거래 차단, 정권 교체 압박.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러시아 측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중국은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했고 러시아는 군사적 보호망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라틴 아메리카에 만든 전진 기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판단이 바뀝니다. 미국은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통제력이며 누가 언제 어디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제재로 관리하던 베네수엘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략 자산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선택은 경고가 아니라 직접 개입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 변화는 더 큰 전략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를 관리하는 제국, 전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지역을 관리하는 전략을 버리고 필요한 지점만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전면적 확장을 모두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포기가 아니라 방법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확장을 막는 대신 중국의 확장이 결정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과거 미국은 전 세계의 질서를 깔고 동맹을 촘촘히 엮는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지역 하나를 잃는 걸 전체 패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지역을 잃더라도 판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나라를 상대하는 외교가 아니라 지도를 다시 그리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전략 전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도, 무기도 아니라 에너지와 생산, 그리고 항로였습니다. 이 전략의 다음 무대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전쟁 지역이 아니고 적대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덴마크에 관할 지역입니다. 하지만 군사, 자원, 항로의 관점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가장 빠르게 잇는 길의 관문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희귀 광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는 반도체, 방산, 배터리 산업의 핵심 자원들입니다. 현재 이 자원들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군 기지가 존재합니다. 북극을 통제하는 것은 러시아의 북방 함대와 중국의 극지 진출을 동시에 견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의 선택 기준이 그린란드로 향하자 유럽 내부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여러 유럽 국가 정상들이 공동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동맹국이 서로를 위협하는 순간 나토의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동맹의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적인가가 아니라 어디가 핵심인가입니다. 이 논리는 동맹 구조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맹은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뢰장치가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조차 100% 자동 신뢰의 축으로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카드가 필리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을 대만의 대체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대만을 대신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대만이 흔들려도 미국의 전략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만 하나에 모든 전략을 거는 구조를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필리핀, 괌, 일본, 호주로 분산된 고정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동맹을 버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동맹 단일 축에 의존하던 전략을 버리는 전략입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의 분석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지금 관리하는 제국에서 회수하는 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설득보다 압박이 먼저 나오고 합의보다 회수가 앞서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이 방식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한민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분산 전략 속에서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정 지점 그 자체로 미국의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길입니다. 두 선택의 차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로 드러납니다. 이런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대체 가능한 축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쥐어야 할 결정 지점일까요? 이 선택의 결과의 차이는 단순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조건부로 해석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됐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